안녕, 나는 돈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돈주머니야. 증권사랑 보험사를 거쳐서 은행에서 일했고 재테크 이야기하는 게 취미야.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어. 마음껏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설레는 첫 이야기 주제는 뭘로 할까 하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했어. 바로 청약이야. 요즘은 로또가 됐지. 귀로는 자주 들리는데 막상 넣으려고 하면 잘 모르겠고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는데 비싼 강의 돈 내고 듣기는 부담되지 않았어? 예전에 내가 그랬거든. 잘 모르고 돈도 없으니까 청약을 넣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어.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더라고.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게 청약이고 청약 지식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꼭 필요한 거더라. 돈이 되거든. 그럼 아직 잘 모르고 가진 돈이 적어도 네가 청약을 넣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길이상 활용 팁, 당첨 팁 두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거니까 참고해서 꼭 써먹어봐. 그럼 본격적으로 5가지 청약 활용법 얘기해 볼게. 첫 번째, 10만원 이상 넣는 거야. 이건 유명한 얘기지. 이유는 공공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야. 공공분양은 지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일반 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전담해서 짓는 거.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해보자. 아무튼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금액이란 게 많은 통장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데 한번 돈을 넣을 때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금액 한도가 10만원까지야. 예를 들어볼게. 5만원씩 5번 넣고 15만원씩 5번 넣어서 100만원을 채우면 인정금액은 75만원이야. 그런데 10만원씩 10번을 넣어서 100만원을 채우면 인정금액이 100만원이 돼. 똑같이 10번 넣고 100만원을 채웠지만 차이가 보이니? 만약에 첫 번째 경우처럼 돈을 넣는다면 같은 기간, 횟수, 금액을 넣어도 공공분양 당첨에 불리해지는 거지. 그래도 10만원은 좀 부담스럽다면 꼼수가 있어.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어만 두고 열심히 목돈을 모아. 청약통장은 2만원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은행에 가서 10만원씩 회차 분할 납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달이 10만원씩 넣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 회차 분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목돈이라면 분명 은행원이 물어볼 거야. 단, 분할해서 넣을 수 있는 회차는 청약통장 가입 개월수에서 기존에 납입한 개월수를 뺀 회차까지만이야. 두 번째 팁, 17년 이상 쭉 넣는 거야. 좋은 입지에 공공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말이지. 일반 분양의 경우에 지역별, 평형별로 정해진 예치금액만 넣으면 1순위 금액 조건이 충족돼. 이 예치금액 기준은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런데 공공분양에서는 단순한 예치금액이 아니라 10만원씩 쌓이는 인정금액을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꾸준히 돈을 넣어야 경쟁력 있는 청약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 마곡, 위례, 과천 이런 데 어때? 이런 데 당첨자들은 인정금액이 2천만원도 넘어. 다시 말해서 17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다는 거지. 물론 외곽 지역의 경우에 점수 컷이 더 낮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중단하지 말고 쭉 넣어보기야. 세 번째는 해지하지 말고 차라리 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야. 당첨돼서 해지하는 경우 제외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급전 필요하면 보험이나 적금보다 청약을 먼저 해지하더라고. 대출받기 귀찮다고, 이자 내기 싫다고 청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이나 인정금액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도. 이젠 해지하는 대신에 청약 담보대출을 고려해봐. 장점이 이렇게 많아.
최대 입금액의 95% 한도나 받을 수 있고 다른 대출에 영향도 없어. 앱으로 간편하게 실행도 할 수 있고 이자도 저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가점과 인정금액은 지키면서 당장 급한 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이고, 금리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이자율의 1.25% 정도 더해지는 점 참고해. 네 번째는 숨은 청약통장 찾기야.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 중에 로또가 숨어 있기도 해. 집이 있으시거나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시지만 가점이나 납입 인정금액이 높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셔. 그런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가입자의 혼인이나 세대주 변경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경우엔 가족 전체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면 좋겠지. 물론 당첨되고 나면 부모님께 보답하는 센스도 알지? 명의 변경은 바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면 잘 알려줄 거야. 다섯 번째 방법은 절세에 활용하라는 거야. 청약 소득공제도 잊지 말고 신청해보자.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야. 해당된다면 세금을 아낄 기회니까.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내에서 1년에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단, 당첨이 아닌 이유로 5년 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 초과된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주의해. 그렇지만 세금을 좀 토해내더라도 큰 평수 당첨되는 건 추천할게. 자, 여기까지 보았다면 의지가 정말 대단해. 분명히 당첨으로 수익을 보게 될 거란 확신이 들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소소한 팁 하나 더 공유할게. 청약통장으로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가 있어. 디딤돌 대출 얘기인데 1년 이상 납입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통장이 있으면 0.1에서 0.2% 금리 우대를 받아. 주의할 건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해. 만약에 A은행에서 청약에 가입하고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 우대는 받을 수 있어. 물론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금리나 거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로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금액은 10만원 이상 넣기. 두 번째, 기간은 17년 이상 쭉 넣기. 세 번째, 해지하지 말고 청약담보대출 받기. 네 번째, 숨은 청약통장 발굴해서 사용하기. 다섯 번째,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하기. 그리고 금리 우대에도 활용해보기.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 청약은 당첨되기 전까진 10만원씩 쭉 넣는 거. 쉽지? 이제 다음 돈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다음 이야기는 저가점자도 당첨될 수 있는 청약 당첨 전략인데 꿀팁을 꾹꾹 담아올게. 나도 이 방법으로 4번이나 청약에 당첨됐어.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또 만나. 안녕.